안녕하십니까. 대학미래연구소의 이재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2023학년도 수시 모집 약학과 지원 시 주의사항 및 전망입니다. 우선 전년과 변경이 있었던 대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과 전형이 바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달리 변화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전형이에요. 작년의 입시 결과를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변경된 대학들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고 올해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신설 폐지 전형을 말씀드릴게요. 조선대 지역 인재가 신설됐습니다. 수능 최저가 굉장히 낮아서 아마 입시 결과는 1.0 또는 1.1 정도에 수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교과 우수자, 교과 100에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입니다. 대구가톨릭대 DCU 자기 추천 전형이 폐지가 됐습니다. 사실은 종합인재로 이름이 변경된 거고요. 그리고 선발 방식이 바뀐 대학들입니다. 가천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합산해서 단계별 전형 10배수로 바뀌었고요. 고려대 세종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교과 100에서 올해 단계별 전형 5배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입시 결과가 상승되고요. 수능 최저의 위력은 작년보다 훨씬 더 늘어나는 효과를 얻습니다. 수능 최저 변경대학 경우에는 덕성여대 학생부 100은 수능 최저가 하향됐습니다. 그리고 전북대 일반학생, 우석대 일반학생 지역인재, 순천대 지역인재가 수능 최저가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경북대 교과 우수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에 작년에 없었던 과탐을 포함한 부분이 생겼습니다. 작년 수능 최저보다 좀 까다로워졌죠. 그리고 경성대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경우에는 수능 최저 탐구에서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인재대 약학, 지역인재가 수능 최저가 내려갔습니다. 인재대도 입시 결과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 일부 과목만 반영하는 특별한 대학들이 몇 개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대학은 가천대, 덕성여대 학생부 100, 삼육대 일반전형,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재, 중앙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과목만 뽑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올라가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목포대, 우석대, 인재대, 특히 우석대 같은 경우에는 우수한 몇 과목만 뽑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1.0에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우선 삼육대 세움 인재 전형이 신설이 됐죠. 모집 인원이 작아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조선대 일반 전형 신설을 했고 작년까지 종합으로 지역 인재를 뽑았는데 폐지했습니다. 선발 방식 변경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는 일괄 합산해서 단계별 전형 3배수로 바뀌었고요. 단국대 천안, DKU 같은 경우에도 서류 100에서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톨릭대 종합인재, 작년 같은 경우는 DCU 인재죠. 단계별 전형에서 서류 100으로 바뀌었어요. 입시 결과가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대 지역균형 같은 경우에는 문서상으로는 하향인데 사실은 상향이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집 요강이 2등급 3개였지만 코로나로 인한 학업 손실 때문에 수능 최저를 3개 3등급으로 내렸었죠. 이게 올해 3개 합 7이니까 사실은 수능 최저가 상향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폐지가 됐습니다. 전북대 큰사랑 같은 경우에도 수능 최저 탐구 2개가 탐구 1개로 바뀌었고요. 순천대 최저 하향, 그리고 경북대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수능 최저에서 과탐을 반드시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전망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 경쟁률은 2022학년도와 비슷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경쟁률이 감소할 것 같고요. 종합 전형은 경쟁률이 상승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묻지마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작년 입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과도하게 상향할 수가 없어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정량평가니까 내가 작년 입시 결과가 낮다. 그럼 지원을 기피하겠죠. 학생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종합전형으로 쏠릴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가 예상되고요. 교과전형 예상해보게 되면 지방권 소재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많이 내렸습니다. 이게 수시 충원 때문에 그렇고 수시 정시 토탈해서 전체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의 자구책입니다. 수능 최저 등급 하향으로 입시 결과 상승하고 충원율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거의 1.0에 수렴하니까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경쟁률과 입시 결과를 보게 되면 수도권 소재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1.3 내외 정도의 입시 결과를 보였고요. 경쟁률은 29대 1. 지방권 소재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1.5 내외, 경쟁률 약 25대 1입니다. 아마 요게 좀 줄어들겠죠.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2년 변수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학생들의 서류가 많이 부실해요. 사정관들 입장에서는
관심을 볼 수 있는 명분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세특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달리 학생들 차이가 좀 크거든요. 관심보다는 아마 내신 쪽에 치우쳐서 평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화원, 화투, 이수 등급과 성취도 기준을 보겠죠. 평균과 표준 편차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숙련된 사정관들은요, 수행평가 비율이 보여요. 평균을 보게 되면 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비율이 어느 정도구나, 20이구나, 40이구나 보인단 말이에요. 경쟁한 그룹의 퀄리티를 좀 살펴보고 판단을 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도권 소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입시 결과가 2등급 내외, 경쟁률 25대1, 지방권 소재 대학은 1.7 내외, 경쟁률 25대1. 이상하죠? 수도권보다 지방권 소재 대학의 입시 결과가 교과 전형처럼 내려갈 것 같은데 오히려 수도권 소재 대학보다 입시 결과가 높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사정관 수의 부족, 학생부 종합전형의 모집 인원이 교과 전형보다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비슷한 입시 결과를 갖거나 학생들이 교과 전형을 기피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어서 종합전형의 입시로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간단하게 올해 약대 주의사항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올해 수시 모집에 좋은 결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